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평범한 출근길이던 그날 아침. 하지만 그곳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어린 소년이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조롱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고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본 것은 아이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 그리고 그 목걸이는 그가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과거의 흔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단순한 따돌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 백만장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버려졌던 가족의 인연, 그리고 이제야 다시 마주한 진실. 하지만 뒤늦은 후회가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70대 후반의 백만장자 강현우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대기업 회장실 창문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져 있어서 서울 전경이 한눈에 펼쳐졌죠.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사회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강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그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어요. 본처와 어린 딸 지윤을 포함해서요. 젊고 아름다운 두 번째 아내와 재혼했지만 그녀마저 작년에 세상을 떠났죠. 아픈 운명의 장난처럼 그가 가장 원했던 성공을 손에 넣은 지금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강현우는 넓은 대저택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별채에 살고 있는 가정부 부부를 제외하면 그와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일상은 회사와 집 사이를 오가는 것뿐이었죠. 가끔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부와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강 회장님, 탐정 보고서가 왔습니다.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강현우는 한숨을 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딸 지윤을 찾고 있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지윤이 10년 전에 결혼했다는 것뿐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또 못 찾았군요. 강현우가 중얼거렸어요. 그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딸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매일 밤 그는 지윤에게 편지를 썼지만 보낼 주소가 없었죠. 지윤아, 오늘도 너를 찾았다. 하지만 또 실패했구나. 내가 너를 버린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걸까? 이제와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고 있다. 그래도 한 번만 너를 보고 싶구나. 강현우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이 그의 마음을 대신해 울어주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와 다른 길로 회사에 가기로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의아해하는 눈치였지만 묵묵히 지시를 따랐어요. 어쩐지 오늘은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차는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등교 시간이라 아이들이 북적거렸죠. 갑자기 강현우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어요. 몇몇 아이들이 허름한 옷차림의 한 소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어요.
너 더러워. 너 같은 애랑 안 놀아.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그 모습에 강현우는 문득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듯 했죠. 잠깐 차를 세워보게. 강현우가 말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세우자 강현우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소년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왜 이 낯선 아이에게 이토록 이끌리는지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죠. 괜찮니? 강현우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노인을 보고 흩어졌어요. 소년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강현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소년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가 강현우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그것은 30년 전 그가 본처에게 선물했던 가족 목걸이였습니다. 독특한 문양의 그 목걸이는 하나뿐인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강현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내 이름이 뭐니? 소녀는 대답하지 않고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 강현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소녀는 이미 골목을 돌아 사라졌죠. 강현우는 본능적으로 소년의 뒤를 쫓았습니다. 70대 노인의 몸으로 10살배기 아이를 쫓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손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거든요. 좁은 골목을 지나 허름한 다세대 주택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소녀는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강현우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반지하 집들이 보였어요. 소년이 사라진 곳도 그런 반지하 집이었죠.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 앞에 서자 손이 떨렸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야, 왜 이렇게 일찍? 문을 연 여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어요. 강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분명 자신의 딸 지윤이었어요. 30살이 넘은 지윤이었지만 그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강현우와 똑같은 눈매를 가진 그녀의 모습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어요. 지윤아, 강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윤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소년이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어요. 엄마, 이 아저씨가 나한테 말을 걸었어.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유는 아들을 뒤로 감싸 안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와서 무슨 낯짝으로 나타난 거죠? 강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가 상상했던 재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의 상상보다 훨씬 냉혹했죠. 나는 내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었다. 그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잘 지내는지 보고 싶었다고요? 지윤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엄마가 아플 때도 안 왔으면서 이제 와서 왜 찾아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강현우는 자신이 해야 할 말들을 수없이 연습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지윤아, 내가 강현우가 말을 이으려 할 때
지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어요. 강현우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20년 넘게 찾아 헤맨 딸을 겨우 찾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그의 마음속에서 절망이 밀려왔어요. 할아버지가 맞아요? 갑자기 소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윤과 강현우 모두 놀란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어요. 정우는 엄마 뒤에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강현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윤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정우야, 들어가자. 하지만 엄마, 할아버지가 들어가라고. 지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강현우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어요.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저 반지하 집에 남아 있었죠. 다음 날 강현우는 다시 그 초등학교 앞에 나타났어요. 교문 앞에서 정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정우의 모습이 보였어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정우는 혼자였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가 무거워 보였죠. 정우야. 강현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정우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경계심이 어렸어요. 아저씨 누구예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강현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란다. 정우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정말요? 엄마는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강현우의 가슴이 아팠어요. 지유는 아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고 말했구나. 그만큼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건 엄마가 오해한 거야. 강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나와 내 엄마는 오래전에 헤어졌거든. 그래서 서로 연락이 끊겼단다. 정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치였지만 조금 경계를 풀었어요. 그럼 왜 이제 왔어요? 그 순간 강현우는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의 출세를 위해 가족을 버렸다고. 그것은 10살 아이에게 이해시키기에는 너무 잔인한 진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바빠서. 강현우가 말을 이으려 할 때 갑자기 누군가 정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우야. 지윤이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윤은 정우의 손을 잡아 자신의 뒤로 숨겼어요. 그리고 강현우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제 했던 말 못 들으셨나요? 우리 가족에겐 더 이상 오지 마세요. 강현우는 딸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지윤아,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제라도요? 지윤이 비웃듯 말을 끊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엄마가 혼자 나를 키우느라 고생할 때, 엄마가 병들어 죽어갈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강현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는 딸의 모든 말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을 그냥 놔두세요.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우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지유는 정우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강현우는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찾은 가족을 다시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강현우는 정우의 학교 앞에서 다시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정우가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아이들은 정우의 낡은 옷과 신발을 가리키며 놀렸습니다. 야, 정우야, 너네 집 반지하지. 냄새나지 않아?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그의 작은 어깨는 떨리고 있었죠. 강현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얘들아, 그만하거라. 아이들은 깜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정우는 놀란 눈으로 강현우를 쳐다보았어요. 괜찮니? 강현우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모양이구나. 강현우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걔네들은 제 친구가 아니에요. 그럼 친구가 있니? 강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다들 저랑 안 놀아요. 제가 돈이 없어서요. 강현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정우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가 멈췄어요. 아직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우야, 할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강현우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부자라서 도와주는 거예요? 난 괜찮아요. 강현우는 아이의 자존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어요. 강현우는 문득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강현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날 저녁 강현우는 자신의 대저택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부와 권력이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지윤의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윤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지윤아, 강현우가 불렀지만 지윤은 그를 무시한 채 지나치려 했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줄 수 없겠니? 강현우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지윤은 발걸음을 멈추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실 건데요? 정우를 돕고 싶구나. 그 아이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 강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윤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린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당신 없이도요. 그녀의 말은 강현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어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정우는 무슨 죄가 있니? 그 아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도와주다니요. 지윤이 날카롭게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도움이 뭔데요? 돈인가요? 우린 당신 돈 필요 없어요. 강현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란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해준 게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 하시겠다고요? 지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우리 가족에겐 당신이 필요 없어요. 지우는 돌아서서 걸어갔고 강현우는 그녀를 막을 수 없었어요. 그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카페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오후 강현우는 우연히 지훈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병원이었어요. 그는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에 들렀다가 우연히 지훈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의사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강현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강 씨,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빨리 받지 않으면 의사의 말이 들렸습니다. 지훈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가족 중에 가능한 분은 없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강현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딸이 중병을 앓고 있었다니.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섰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강현우는 곧장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훈의 아버지라고 밝히며 간 이식 검사를 받고 싶다고 말했어요. 의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전문가답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강 회장님, 간 이식은 매우 중대한 수술입니다. 더구나 선생님 연세가 있으시니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현우는 단호했습니다. 내 딸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소. 당장 검사를 시작합시다. 몇 주간의 검사 끝에 강현우는 지훈의 간 이식에 적합한 기증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과연 지훈이 그의 도움을 받아들일까? 이식을 거부한다면 어쩌지? 강현우는 용기를 내어 지훈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앞이었어요. 지훈은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어요. 지훈아. 강현우가 다가갔습니다. 지훈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왜 여기에? 내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됐다. 강현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널 도울 수 있어. 지훈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너의 간 이식에 적합한 기증자라는 거야. 강현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훈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당신이 검사를 받았다고요?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의사가 내가 적합하다고 했어. 지훈아, 내가 너를 도와주게 해줘.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갚으려 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끝날 줄 알아요? 강현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그저 너를 살리고 싶을 뿐이야.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게 당신의 속죄라도 되나요?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한 건가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강현우는 이해했어요. 아니다. 그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기 때문이야. 지훈은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강현우는 볼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가 갑자기 강현우를 찾아왔어요. 학교가 끝난 후였습니다. 정우는 숨을 헐떡이며 강현우의 회사 앞에 서 있었어. 정우는 회사 앞에 서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강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보았어요. 정우야,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니? 강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엄마 핸드폰에서 할아버지 회사 주소를 봤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많이 아파요. 강현우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정우의 손을 잡고 차로 안내했어요. 무슨 일이니? 엄마가 갑자기 더 아파진 거니? 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강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운전기사에게 급히 병원으로 향하라고 지시했죠. 차 안에서 그는 정우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우야, 괜찮을 거야. 할아버지가 엄마를 꼭 도와줄게. 강현우가 다짐했어요. 정우는 고개를 들어 강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요? 할아버지가 엄마를 살릴 수 있어요? 강현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할 수 있고 말고. 할아버지는 엄마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거야. 병원에 도착하자 강현우와 정우는 급히 지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에는 한 남자가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는 정우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우야, 어디 갔다 온 거니? 걱정했잖아. 남자가 정우를 끌어안았어요. 정우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를 데려왔어요. 남자는 그제야 강현우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강 회장님이시죠?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당신이 지훈이 남편인가 보군요. 네, 태수라고 합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정우가 장인어른께 갔다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강현우는 태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단정하고 진중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낡은 옷과 지친 표정에서 힘든 생활을 짐작할 수 있었죠. 지훈이 상태가 어떻소? 강현우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좋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네요. 빠른 시일 내에 간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강현우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기증자로 검사를 받았소. 적합하다고 나왔어. 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하지만 장인어른 연세가. 나이는 상관없소. 강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소.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의사는 강현우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회장님 오셨군요.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의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강현우는 의사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술은 언제 할 수 있소?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대답했어요. 강현우는 병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20년 넘게 버렸던 딸이 있었어요. 그를 원망하고 증오하고 거부하는 딸이. 하지만 이제는 그가 딸을 살릴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우야, 할아버지랑 같이 엄마한테 말해볼까? 강현우가 손자에게 물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지우는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문이 열리자 고개를 돌렸고
강현우와 정우가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정우가 달려가 지윤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엄마를 도와주신대요. 지윤은 천천히 강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약간의 혼란도 섞여 있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윤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강현우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윤아,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 내 어머니가 홀로 너를 키우느라 고생할 때 내가 없었지. 내가 결혼할 때도 정우가 태어날 때도 나는 없었어. 그 모든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다. 지유는 고개를 돌렸지만 강현우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이건 나의 마지막 기회야. 너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엄마. 정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한 번만 믿어보면 안 돼. 지유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수도 병실로 들어와 지윤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한 번만 생각해봐. 태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우를 위해서라도. 지윤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수술을 받을게요. 며칠 후 강현우와 지윤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두 사람 모두 회복실로 옮겨졌죠. 강현우가 먼저 의식을 찾았을 때 그는 옆 침대의 지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현우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윤이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윤아, 괜찮니? 강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윤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강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실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건 내 마지막 기회였으니까. 회복 기간 동안 강현우는 매일 지윤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어요. 정우는 할아버지의 방문을 기다리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얘기했죠. 태수도 처음에 경계심을 풀고 강현우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후 2달이 지났을 때 강현우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는 지윤의 가족을 위해 새로운 집을 마련했습니다. 넓고 밝은 아파트였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대저택은 팔기로 했어요. 아버지, 이러실 필요 없어요. 지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강현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평생 추구했던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이제부터는 단순하게 살고 싶구나. 그는 자신의 회사 지분 대부분을 자선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윤의 가족과 가까운 곳에 작은 집을 구했어요. 1년 후 강현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정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지윤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죠. 오늘도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정우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어요. 강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잘했구나.
우리 정우가 최고야. 정우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이어갔고 태수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웃으며 들려주었어요. 지우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강현우는 놀라서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강현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그동안 난 돈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하구나. 창가에 놓인 오래된 시계가 새로운 시간을 가리켰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한때 깨어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강현우는 이제야 진정한 부자가 된 것 같았어요. 돈이 아닌 마음이 가득한 부자로 말이죠. 그는 정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구나. 그리고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 강현우의 눈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진정한 행복은 성공이나 부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받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요. 강현우는 내심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이 마지막 기회를 주어서. 때로는 한 번의 만남이, 한 번의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쳐버린 관계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도경은 평생을 성공만을 좇으며 살았지만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공허한 부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따뜻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잃어버린 관계를 되찾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연락을 하지 못한 가족,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친구, 혹은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누군가. 여러분도 한 번쯤 그들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특별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던 경험이 있나요? 또는 누군가에게 작은 배려를 베풀었던 순간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한도경처럼 뒤늦게라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가가려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은 그분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작은 관심과 이해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